네, 일단 오늘은 빨간불을 대부분 좀 켜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장의 질에 대해서는 이해가 좀 필요한 상황이고요. 왜냐하면 그 며칠간 점수를 많이 잃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을 이란의 지정학적 리스크 속에서도 복구가 어디까지 좀 가능할 수 있을지 투자의 전략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완수 그레너리 투자자문 대표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많은 분들이 정신없어 하시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이 장을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모르겠다. 네, 네. 특히나 처음 이제 투자를 맘먹고 들어오시는 초보자분들 같은 경우 굉장히 당황하셨을 그렇죠. 법한 네. 그런 이슈가 이미 일어났습니다. 근데 이 반등세 쭉 갈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전쟁에 따른 리스크, 네. 이에 따른 증시 분위기 어떻게 보시는지 그 부분도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뭐 지난주 이제 금요일이죠. 예, 금요일 28일에 이제 결국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이제 공습하면서 시작이 됐는데 요 며칠 동안 사실 이제 분석되는 걸 보면 금융시장에서 너무 과민 반응한 게 아닌가. 네. 그리고 미국이라든지 이스라엘 어떤 지도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리더십에 대해서 너무 과소평가하면서 시장에서 사실 뭐 국내 같은 경우는 너무 좀 주식시장이 급락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사실 많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약간만 좀 길게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요런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이런 측면에서 보시면은 앞으로 이제 국내 증시가 어떻게 움직일지가 여러분 보이실 거라고 지금 보여지고요. 가장 큰 것은 이번 전쟁이 터지면서 나왔던 게 첫 번째가 이제 국제 유가가 급등하면서 뭐 120달러도 얘기를 했어요. 네. 인플레이션이 올라가고 그다음에 경기 침체로 갈 가능성이 크다. 네, 이 부분이었는데 사실 저는 이제 요거에 대해서 사실 처음부터 좀 반대를 했거든요. 왜냐하면 이미 원유 시장이라는 곳이 지금 유가 시장이 이미 이제 소비자 공급자 시장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주유국 비축량도 4월 개여서 6개월, 우리나라는 112일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다음에 공급도 지금 과잉 상태고요. 그다음에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한다고 그랬는데 여태까지 봉쇄한 적도 없고요. 이란이 봉쇄를 할 수가 없어요. 네. 그 큰 데를 봉쇄할 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유가가 지금 75달러에서 더 이상 안 오르고 딱 제한적으로 돼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플레이션에 대한 타격감이 없죠. 그리고 앞으로도 제가 보기에는 이미 이제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에 있던 이란 군함 뭐 11척 뭐 다 그게 다거든요. 다 파괴했고 무기도 없고 이란이 지도력도 없고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이제 호르무즈 해협을 이제 기존의 파나마 운하 같이 미국이 이제 통제하는 게 아닌가. 저는 사실 그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앞으로 여기를 지날 때 우리가 보호를 해줄 테니까 보호세를 내면 된다. 이런 얘기까지 했을 정도거든요. 통행료가 예, 그렇죠. 그래서 유가에 대한 어떤 우려감은 일단은 지우셔도 되겠다. 두 번째는 오일 쇼크는 일단 아닌 걸로. 예, 오일 쇼크가 나올 수가 없다. 이 현재 구조상에서는. 두 번째는 이제 장기화가 됐을 경우에 미국 재정 적자에도 우려가 되고 미국 리더십이 약화됐을 경우에 전 세계적인 금융 위기라든지 침체가 올 수 있다. 이런 이제 우려감이 있었는데 지금 이제 한 이틀, 3일 정도 제가 보니까 중동 정세가 지금 미국이 원하는 대로 지금 흘러가고 있다. 네. 뭐냐면은 일단 하메네이를 비롯해서 40여 명의 수장들이 모두 제거가 되면서 문제가 뭐였냐면은 이란이 주변국이죠. 사우디, 이라크, UAE, 쿠웨이트에 대해서 거기 미군 기지가 있으니까 거기를 공격을 했어요. 이러다 보니까 이란이 그동안 아랍 국가들 사이에서 갖고 있던 리더십이 붕괴가 돼버렸습니다. 네. 왜냐하면 기존에는 미국, 이스라엘 대 이란이 나머지 아랍 국가를 리딩하는 그런 방법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다 깨져버렸습니다. 이란이 고립돼 버렸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주변국들도 이란을 공격할 지금 준비해요. 이제 사우디라든지 쿠웨이트, UAE까지 지금 화가 나 있는 상태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제 이란은 사실 고립돼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지금 새로운 지도자 차남이 이제 모즈타하 하메네이가 이제 선출됐는데 강경파예요. 근데 이분이 할 게 없어요. 무기도 없고 리더십도 없고 그다음에 할 수 있는 건 협상밖에 없다. 예. 그래서 지금 협상 얘기가 벌써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 직접 관여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이란 자체를 주변국들, 기존에는 관심이 없었던 사우디, 쿠웨이트, 아랍에미리트, 그다음에 여기다 이라크까지, 여기다 이스라엘까지 한 평이 돼서 이란을 견제하는 구도로 바뀌어버린다는 거죠. 중요한 거는 이제 뒤로 빠져도 상관없다. 그렇죠.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네. 이번에 무기도 이스라엘 걸 다 사용했지 자기 거 사용 안 했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주변국 갖고는 이란 견제하게 됐죠. 트럼프 장사꾼 기질이 확실히 나온 게 아닌가. 네. 그러니까 돈 한 푼 안 들이고 중동 문제를 어느 정도 컨트롤 해버렸다는 거죠.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결국은 지금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최근 3일 동안 S&P는 한 1% 정도 빠졌어요. 3일 동안. 나스닥은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시장에서 보는 그런 이번 전쟁에 대한 평가하고 국내 같은 경우는 너무 과민 반응했다는 거죠. 이런 위협이 크게 나왔고 그다음에 지난해 말 한 연말에 4,200 정도 코스피였는데 한 6,300까지 2개월 동안 질주 없이 이렇게 올라가니까 좀 불안감이 있었어요. 네. 두 번째는 투자가들이 그런 과도한 좀 레버리지를 사용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청산에 직면하게 됐죠. 반대 매매로. 그렇죠. 그래서 예. 변동성이 확대됐고 예. 또 요 국면에 또 이제 곧버스 레버리지를 또 타신 분들이 또 많이 나왔어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매도세가 많이 나왔죠. 그러니까 변동성, 시장 변동성이 커진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제 많이 청산이 되면서 네. 제가 봤을 때는 어제 한 오후쯤 한 2시 넘어서부터는 시장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제 저가 매수가 유입될 수 있는 그러한 여지가 충분히 생기지 않았는가. 예, 그렇다고 보면은 저는 이제 뭐 오늘 뭐 당장 아침부터 지금 벌써 뭐 10% 이상 좀 오르고 있잖아요. 네, 지금 뭐 오르고 있는데 네. 저희가 6,300에서 이제 미끄러지기 시작했어요. 저는 뭐 6,000선은 뭐 오늘 내일 모레까지 해서 3일 안에 다음 주 그래요? 월요일까지 해서 6,000선 회복이. 6,000선 회복 정도는 지금 충분한 걸로 지금 보여지고요. 네. 가장 큰 게 국내 기업들의 펀드멘탈이 전혀 변동이 없어요. 네. 계속 상향 조정됩니다. 뭐 일부에서는 앞으로 이란이라는 거대한 시장이 열리면서 우리 전자제품이 들어갈 수 있다 얘기도 되어 있고 방산 쪽과 관련된 반도체 수요가 더 급증할 수도 있다. 뭐 이렇게 나올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3월 달에 지금 뭐 국민성장 펀드뿐만 아니라 지금 새만금 간척 사업 시작까지 지금 돼갖고 국내 호재가 지금 너무 많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반영되려는 딱 찰나에 사실 주가가 미끄러진 거기 때문에 시장에 유입할 자금들은 제가 봤을 때는 충분하고 또 넘쳐나고 있다. 그렇다고 보면은 그 이틀 동안 제가 보기엔 조금 과민 반응했던 부분들은 다시 회복되는 데는 뭐 한 일주일 정도면 저는 충분히 끝나지 않을까 이렇게 네.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 시장에서 굳이 어제도 제가 뭐 그 저녁 때 오후에 이제 그 말씀을 드렸어요. 버티시는 분이 네. 승자다. 이 시장은. 그래서 조금만 더 한번 갖고 계시면은 기존 보유자분들 저는 좀 많이 회복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포트폴리오를 조정해서도 괜찮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그 사실 이러한 중독 리스크 때문에 떨어졌던 그런 점수들은 우리의 문제가 아니었다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상태는 지금 비슷한 상황으로 가고 있고 네. 돌발 악재가 낀 건데 이를 보면서 현금 기준도 이래서 좀 필요하구나 그렇죠. 이런 네. 생각들도 네. 하게 된 계기가 아니었나 싶고 어쨌든 여러분의 그 피해 받은 계좌는 빨리 복구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럼 빨리 이게 종결이 돼야 될 텐데요. 근데 이제 또 한 가지 반가운 소식은 그동안 그 멈칫멈칫 잘 못 갔던 반도체 네, 주가 그렇죠. 변화가 생겼다라는 네. 건데 오늘 대표적으로 중동 리스크 터지기 전에도 브로드컴의 실적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럼요. 언급됐었습니다. 네네, 그런데 맞습니다. 시간의 거래에서 5% 상승하면서 긍정적인 데이터들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뭐 네. 엔비디아가 워낙 좋은 실적을 발표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시장이 반영이 못됐어요. 물론 이제 트럼프 행정의 어떤 이제 그 지정학적 리스크라든지 불확실성이 커지다 네. 보니까 그게 반영이 안 됐는데 저는 브로드컴이 이제 뭐 실적 발표하면서 이게 이제 제대로 반영되기 시작하는 게 아닌가. 뭐 분기 매출 193억 달러로 전년 대비해서 29% 지금 상승을 했어요. 증가를 했어요. 뭐 이 정도는 2025년도 생각을 좀 했던 분위기고 그 다음에 지금 가이던스에 나온 게 2026년도거든요. 2026년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나오는 게 매출 전망치가 997억 달러로 전년 대비 2025년도 대비해서 60% 정도 증가한 걸로 되게 높게 잡혀 있어요. 네. 그러니까 뭐냐면은 쉽게 해서 지금 글로벌 반도체 산업이 지금 구조적으로 지금 변화가 되고 있는데 거기에 수혜가 지속될 수 있다. 첫 번째가 뭐냐면 반도체의 어떤 수요 분야가 다양화됐죠. 기존에는 뭐 학습 추론 쪽에 중심이 됐다면 지금 뭐 자율주행이라든지 피지컬이라든지 우주항공이라든지 에너지 체인 이런 쪽에 다 지금 반도체가 쓰이게 되면서 브로드컴과 같이 다 이 파이프라인들이 넓은 그러한 회사들이 이제 크게 각광을 받을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기존에 계속 미국 독점이었거든요. AI 반도체가. 근데 지금 뭐 중국, 한국, 대만 뭐 전반적으로 전 세계 EU까지 해서 AI 산업을 지금 발전시키기 위해서 지금 반도체를 계속 지금 필요로 하면서 산업을 좀 발전시키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러한 부분들이 브로드컴이 계속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 중에 뭐 넘버 1, 2, 3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계속 시장에서 전망을 하고 있는데 네. 그 부분이 실적뿐만 아니라 2026년도 가이던스까지 합쳐갖고 지금 괜찮게 나왔다.
이렇게 지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본다라 그러면 이제 당분간 반도체 AI 산업 계속 그 말씀을 하세요. 저한테 어디가 바닥이냐. 근데 지금 중요한 것은 뭐 바닥은 뭐 사실 저희가 알 수는 없어요. 중요한 것은 반도체하고 AI 산업들이 최근 들어서 저평가 국면으로 들어가 있다. 네. 싸졌다. 네. 네. 전에는 너무 비싸다. 그 말씀이 네, 많은데 네. 최근에 20-30% 다 조정받고 이러면서 최근 들어서는 사도 좀 되지 않을까라는 그러한 가격적인 메리트까지 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는 그걸 이제 어제 브로드컴이 이제 확인시켜주는 그런 단계였고요. 그것 때문에 어제 같은 경우는 사실 기술주들이 일제히 또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인 게 아닌가 이렇게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투자 의견, 그러니까 전략이 바뀌지 않았다면 사실 이제 이란 전쟁 리스크가 터지면서 반도체 이제 빅테크들이 뭐랄까요 AI 투자를 중단할 수 있다라는 네. 우려는 그냥 기우이다 네. 이렇게 좀 네. 답이 나와 있는 건가요? 누가 예. 그런 분석을 하셨는지 예, 모르겠어요. 제가 계속 보기에는 가겠다. 투자 예. 확대가 더 커진다. 더 커진다, 이번 주. 오히려. 왜냐하면 뭐 당장 눈앞에 봐도 네. 방산이라든지 우주항공 쪽에서는 앞으로 이제 모든 국가들이 네. 드론이라든지 아니면 저 미사일이라든지 모든 이런 이제 우주항공 뭐 자율주행이라든지 뭐 다 이런 쪽으로 사실 이제 전쟁의 양상이 바뀌잖아요. 이번 이란도 전쟁에 AI를 활용했다는 완전히 게 그렇죠. 완전 예. 드러났기 때문에 그러니까 미국 국방부가 예. 팔란티어하고 결국은 기존에 있었던 이제 엔트로픽을 예. 써갖고 지금 전쟁을 했다라는 소문이 파다해요 지금. 예, 클로드.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앞으로 이제 미래 산업이죠. 예. 터미네이터 영화 보면 스카이넷이 나오잖아요. 그런 국면이에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제가 보기에는 우주 방산 항공들에 네. 관련되어 있는 투자가 더 확대된다면 반도체라든지 AI가 더 투자 확대될 수 있고 첫 번째가 두 번째는 이란 사태를 좀 약간 중장기적으로 본다면은 결국은 중동이라는 거대한 시장이 열리지 않겠는가. 네. 왜냐하면 중동이라는 시장은 되게 소비력이 높은 시장이에요. 개인들의 소비력뿐만 아니라 엄청 높은 시장인데 사실 여태까지 지정학적 리스크, 특히 이제 이란 이 약간 뭐랄까 뭐 리더십을 발휘했다고 하지만은 사실 그 안에서는 어떻게 보면 독재 국가였거든요. 그런데 이 국가가 만약에 해체됐을 경우에 나머지 국가들이죠, 저 반군이라든지 이런 세력들이 좀 많이 약화되면서 앞으로 국가의 경제 발전을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되지 않을까. 네. 그렇다고 보면은 사실 어떻게 보면 이 국가들이 지금 가장 먼저 원하는 게 지금 사우디 같은 경우 이미 AI 산업 발전해서 지금 미국에 있는 데이터 센터 뭐 수입까지 엄청난 지금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럼 나머지 국가를 따라간다 그러면 저는 어떻게 보면 이 전쟁을 계기로 중동이라는 큰 국가가 잘하면은 좀 더 평화적인 상태로 좀 바뀌면서 시장이 새로운 시장이 더 나타나지 않을까. 네. 저 이것까지 좀 보고 있습니다. 뭐 폭탄 터지고 총성이 울리고 그런 전쟁은 아무래도 안 좋은 거지만 투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 사실 이제 중동 이란 이런 전쟁이 터지면서 AI 시대의 안보를 지키려면 우리가 다각적으로 준비할 부분이 많겠다 싶어서 AI 뭐 반도체는 투자를 더 확대할 가능성이 있겠구나. 이게 하나의 촉발 맞습니다. 지점이구나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대표님이 말씀해주신 조선, 방산, 뭐 반도체, 뭐 여러 가지 섹터 투자 늘릴 가능성이 있다라고 했는데 그럼 여기에서 이제 선호도를 좀 정해주세요. 우리가 투자할 때 현금은 좀 한계가 있으니까 네, 한계가 있죠. 어디를 먼저 이렇게 공략을 해야 될지. 첫 번째는 저 예. 반도체. 예, 왜냐하면 메모리. 이미 사실 예. 2026년도 반도체 그 공급량이 다 확정이 됐어요. 네. 그러니까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이미 다 확정이 돼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지금 중동발 주문까지 더 폭주할 수 있다. 네. 그렇다고 보면 저는 이익 성장률 더 상향 조정이 되지 않을까. 가장 제일 시큐한 데가 지금 반도체가 보여지고요. 두 번째는 이제 국내 방산 우주항공 쪽도 이제 더 시장이 커질 수 있다. 네. 왜냐하면 국내 같은 경우는 일단 글로벌 경쟁력이 강화됐어요. 제품군이라든지 라인업들을 보시면은 확실하게 눈에 띌 정도로 글로벌 단계에 와 있기 때문에 네. 앞으로 수요라든지 그다음에 공급 확대까지 뭐 최근 들어서 공급할 수 있는 설비까지 더 지금 확대를 시켜놨거든요. 그렇다면 방산 여기다 플러스 이제 앞으로 방산 중에서 우주항공 쪽이거든요. 우주항공 관련되어 있는 국가 어떤 산업이 저희 입장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두 번째로 앞으로 이제 요 기회를 통해서 밸류에이션을 더 강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더 부지런히 투자처를 발굴을 해야겠네 이런 생각이 또 듭니다. 네. 그러면 조금 더 좁혀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 계좌가 다 회복이 안 되신 분들이 좀 상당한 그렇죠. 거기 네. 때문에 네. 되게 위축되시는 분들이 계실 거거든요. 네. 네. 그러면 이런 기회를 이런 위기를 네. 기회로 바꿀 수 있는 전략에 대해서 좀 총평
네, 전략 이런 부분 좀 전해주십시오. 일단은 지금 국내 증시가 한 이틀 빠지면서 어제 이제 기준으로 해서 사실 PER이 16배까지 떨어졌어요. 코스피가. 그렇다 보면 전반적으로 업종 전체가 지금 다 내려왔다는 거거든요. 어느 특정 종목만 내려온 게 아니라. 그렇다 보면 저는 다시 이제 시장이 회복된다라고 그러면은 저희가 연초부터 계속 순환매 업종으로 돌았었거든요. 국제 경쟁력도 좋고 밸류에이션도 상향되는 업종 위주로 돌았으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 해당 종목들이 있거든요. 해당 업종들 제가 이제 계속 말씀드린 일단 반도체는 뭐 탑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조선방산 우주항공이 하나 세트가 있었고, 그다음에 에너지 밸류체인이죠. 신재생에너지, 2차 전지 전력기기. 세 번째는 자동차 자율주행 피지컬 AI 세트가 있었고, 마지막에 이제 엔터 화장품. 이만큼 사실 순환매 업종들이 많아요, 지금 국내가. 네. 그만큼 좋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순환매 업종에 관련돼 있는 종목들은 계속 보유하시고 네, 추가 보유하고. 매수를 통해서 만약에 좀 더 매수 단가를 좀 더 낮춰갖고 수익실을 좀 밀렸을 때. 빨리 더 갖고 가는 전략이 좀 더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 중에서 또 대형주 위주로 하셔라. 왜냐하면 뭐 삼성전자 어제자로 사실 PR이 추정 PR이 7.57배까지 떨어졌어요. 네. 그다음에 SK 하이닉스는 4.79배입니다. 세상에 SK 하이닉스가 5배가 안 돼요. 예. 추정 PR이. 그렇다 보면은 대형주 위주로 해서 순환매 업종, 종목주에서도 저는 일단은 이 업종을 갖고 계신 분들은 추가 매수 더 하셔갖고 빨리 성과 회복을 좀 기대하시고 그 다음에 성과가 어느 정도 된 다음에 네. 그 다음에 포트폴리오를 조정하셔도 괜찮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지금 보고 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도체 투토 여전히 되게 긍정적으로 바라보시는 네, 거고 네. 깎아먹은 나의 계좌 수익률을 다시 회복시킬 수 있는 굉장히 든든한 우군 역할을 할 것이다. 네, 네. 이렇게 좀 전략을 세워주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으로 잘 또 이 위기를 극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어제 들어가신 분들은 오늘도 기분이 좋으실 것 같은데 그렇죠. 어제 항상 오후에 가셨어요. 오후 전에는 어제 좀 그렇고. 오후 이후에 네. 항상 이제 희비가 엇갈리는 인생이기 때문에 네. 네. 아무튼 뭐 잘 넘어가시길 바라고요. 앞으로도 좋은 의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완수 그레너리 투자자문 대표의 분석으로 함께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